내가 자주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부탁을 받지는 않지만 꼭 하나를 말해야 한다면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내가 15살이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직전의 일이었다. 나는 관광객으로 푹 썩이는 여름과 철저히 고요한 비수기를 오가는 평범한 해변 마을에서 자랐다. 여름이 끝나면 바와 식당들이 문을 닫고 남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하늘, 그리고 바다뿐이었다. 해변가의 비수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꼭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면서도 평온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니까. 우리 집은 서프 에비뉴 서프 에버누라는 길에 있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해변에서 한 블록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그곳에서 자란 만큼 서핑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는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여전히 가족 소유로 남아있어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때 나는 고등학교 크로스컨트리 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시즌이 아닐 때도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달리기를 했다. 해변 마을의 여름은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나는 보통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뛰었다. 그날도 늦은 밤 러닝을 나섰다. 나는 달릴 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음악 없이 달리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작은 무게 변화도 컨디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볍게 뛰는 것이 중요했다. 대신 나는 작은 손목 시계를 차고 거리와 속도를 측정했다. 그리고 집 열쇠만을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 부모님은 집을 철저하게 잠그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집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열쇠 없이 나갈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보드워크를 따라 뛰었다. 모래보다는 덜 힘들고 콘크리트보다는 부드러워 다리에 부담이 적었다. 3마일 정도 달리니 몸이 리듬을 타면서 러너스 하이 러너즈 하이에 빠졌다. 신발이 나무 바닥을 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껏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짤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 멈춰 서서 주머니를 확인하자 텅 비어 있었다.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당황한 채 바닥을 살폈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보드워크 아래는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렀다. 부모님께 혼날 게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쇠를 찾아야만 했다. 결국 나는 보드워크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은 썩은 해초와 오래된 맥주 냄새가 섞여 지독한 악취가 났다. 조심스럽게 모래를 헤집으며 열쇠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두운 곳에서 허둥대며 찾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다. 내가 위치를 잘못 판단한 걸까? 나는 다시 보드워크 위로 올라가 정확한 위치를 찾을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내 신발끈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빼서 보드워크 틈 사이로 늘어뜨렸다. 그러면 다시 내려갔을 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발끈이 아래로 확 사라졌다. 누군가가 끌어당긴 것이다. 나는 얼어붙었다. 순간적으로 누군가 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찾던 열쇠도 저 아래에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데 열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보드워크 아래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나를 충동적으로 만들었다. 보드워크 아래로 내려가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번에는 확실히 무언가 달랐다.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고 주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시계를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다. 그제야 깨달았다.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숨어 있었다. 이건 위험했다. 직감적으로 이건 싸움이 아니라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보드워크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무언가가 내 발목을 움켜쥐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고 본능적으로 나는 온 힘을 다해 발을 차 올렸다. 발이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감각이 들렸고 손이 풀렸다. 나는 땅을 기어나와 정신없이 집까지 달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렸고 화가 난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부모님도 내 발목에 난 자국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즉시 경찰을 불렀고
다음날 우리는 열쇠를 모두 교체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후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부모님이 반응하지 않자 내가 직접 문을 열러갔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그런데 현관 매트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 신발끈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나는 한동안 그 집에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아무 일도 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날 보드워크 아래에서 나를 붙잡았던 그 손의 주인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해변 마을에서 비수기를 보내는 것은 마치 유령 도시에서 사는 기분이다. 여름 내내 푹 적이던 관광객들은 모두 떠나고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으며 마을의 심장이던 보드워크는 그저 텅 빈 뼈대처럼 남아있다. 하지만 난 이 조용한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겨울밤에 보드워크에서 달리는 것이 나만의 해독제였다. 복잡한 삶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시간.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나무 데크를 두드리는 운동화 소리는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오직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을 선사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고 짭짤한 바닷내음과 축축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희미하게 빛났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외로움을 더했다. 한참을 달리고 있을 때 문득 그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직감.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걷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나를 바라보며 목이 꺾일 듯 침을 삼키고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마 우연이겠지. 그냥 또 다른 주민이 산책을 나왔을 뿐일 거야. 그래도 그런 모습은 좀 으스스했다. 일단 계속 뛰었다. 그런데 몇 분 후 다시 그 감각이 엄습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심장이 요동쳤다. 운동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인 불안 때문이었다.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또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더 가까워져 있었다.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속이 서늘해졌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이유를 떠올릴 필요도 없이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이어폰 한쪽을 빼고 속도를 높였다. 나무 판자를 내리치는 발소리가 빨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내 발소리에 맞춰 들려오는 또 다른 발소리.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한 채 다시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매번 몇 초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할 때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설명이 되지 않았다.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마다 어떻게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거지?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드디어 보드워크 출구가 보였다. 거기에 내 차가 서 있었다. 거의 올 뻔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차 키를 꺼냈다. 손이 너무 흔들려서 도저히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몇 번을 허공을 누르다가 겨우 버튼을 눌렀고 차의 불빛이 깜빡였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몸을 던졌다. 문을 세게 닫고 미친 듯이 시동을 걸었다. 차를 후진하고 방향을 돌리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차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방금 있던 자리. 얼굴을 볼 시간조차 없었다. 후드가 깊게 눌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핸들을 왼쪽으로 세게 틀었다. 타이어가 미끄러질 정도로 차를 돌려 그대로 달려나갔다. 신호? 과속?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그날 밤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난 겨울밤의 보드워크를 다시 찾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 나는 22살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가장 저렴한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바닷가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 그날은 마지막 밤이었고 우리는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어. 별거 아닌 그냥 평범한 밤이었지. 친구들은 하나둘씩 피곤해서 숙소로 돌아갔는데 나는 아직 잠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가볍게 걸으면서 술기운도 식힐 겸 산책을 하기로 했어. 늦은 밤에 보드워크 산책로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 사람도 없고 가게들도 문을 닫아서 마치 유령 도시 같았지. 사실 나는 바닷가에 자주 오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분위기가 꽤 새롭게 느껴졌어. 한참을 걷다 보니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졌어. 나는 어디서나 그냥 해결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곤 하는데 이건 좀 문제였지. 마침 낡고 허름한 공공 화장실이 보였어. 거의 불도 꺼져 있다시피 했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그냥 들어갔어. 문을 여는 순간 후회했어. 안은 지독한 냄새로 가득했어. 락스 냄새랑 정체를 알 수 없는 더러운 냄새가 섞여서 역겨웠지. 하지만 어쩌겠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나가기로 하고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갔어. 그때 화장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 이제 혼자 아니구나. 조금 짜증이 났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 그 사람은 세면대 근처를 돌면서 천천히 걸어 다녔어. 걸음소리가 계속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고 순간적으로 2명 이상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 하지만 확실하진 않았지. 그러다가 발소리가 세면대 근처에서 멈췄어. 아무 말도 없이 물을 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어. 기분이 이상했지만 나는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나가기로 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뭐야, 문이 고장난 건가? 나는 잠금 장치를 몇 번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 이번엔 더 가까이.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누군가 일부러 문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몸이 굳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어깨로 문을 세게 밀어봤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 그때 내 머릿속에서 모든 상황이 연결되기 시작했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 있는 힘껏 문을 팍 차고 나갔어. 문이 강하게 열리면서 나는 앞으로 휘청거렸지. 그리고 그 순간 화장실 출입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게 보였어.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지만 화장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 아까까지 거기 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빠르게 손을 씻고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손잡이가 아예 돌아가지도 않았어. 마치 밖에서 잠긴 것처럼.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 혹시 친구들이 장난치는 건가 싶었지만 그럴 리 없었어. 내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게다가 이런 장난을 칠 만한 애들도 아니었어. 그때 내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 철컥.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 아무도 없어야 할 화장실 칸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어. 그런데 발이 보이지 않았어. 그 말은 즉 그 사람이 변기 위에 서 있었다는 뜻이었어.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 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 나는 주위를 살펴봤고 천장 근처에 작은 창문이 있는 걸 발견했어. 선택지는 없었어. 무조건 저걸 통해 나가야 했어. 세면대 위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는데 몸을 반쯤 밀어넣는 순간 쾅! 화장실 칸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튀어나왔어. 눈이 마주쳤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 창백한 얼굴에 몸 전체에 털이 많았어. 옷차림은 마치 10대처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최소 50살은 되어 보였어. 나는 고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몸을 밀어넣고 창문 밖으로 떨어졌어. 무릎을 바닥에 찍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전력 질주했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경찰에 신고했어. 다행히 해변가라서 경찰이 금방 도착했지만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진 후였어. 경찰이 화장실을 조사했는데 문 손잡이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 누군가 일부러 문을 잠그려고 했던 흔적이었지. 경찰은 내가 창문으로 탈출한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했어.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 다음날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알지 못해. 경찰이 제대로 조사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서 도망쳤다는 거야.